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 성적표를 활용한 상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평촌고등학교 교사 최무철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원격상으로 우리 리더교사단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이 강의를 또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모의고사 성적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경기도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해야 할지, 또 이러한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떠한 점을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의고사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올해 수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올해 수능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많은 변화가 나타난 그런 수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국어 그리고 수학의 경우, 국어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문항을 치르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졌었고, 수학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들이 나형, 가형으로 이렇게 구분된 수학 문항을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독서 문학이라고 하는 국어 영역에서 공통 문항 76점이 존재하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나머지 24점 선택 문항, 선택 과목에 따라서 학생들이 풀게 되는 문항의 내용이 다른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실 국어보다 더욱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학이죠. 수학의 경우 수학 1, 2 공통문항 존재하고요. 그리고 확통, 미적, 기하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치르게 됩니다. 기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 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 탐구 영역. 기존에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구분해서 사회탐구에서 두 과목, 과학탐구에서 두 과목 선택해서 치르는 형태였다면, 올해부터는 사회탐구 과목과 과학탐구 과목 이 모두 17개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의 형태로 학생들이 치르는 어떤 문항들이 일부분은 매우 완전히 동일한 문항이고, 일부분은 차이가 나는 그러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적 표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 명칭 나오고,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에도 선택 과목 명칭 나오고, 기타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라고 하는 점수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문제는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서로 다른 선택 과목을 치른 아이들 한 줄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 전년도까지의 수능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치른 아이가 예를 들어 80점이고 미적분을 치른 아이가 80점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일부분의 점수는 공통문항에 해당하는 점수고, 일부분에 해당하는 점수는 또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그러한 점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수의 차이, 또 선택 과목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에 나온 이 조정 점수, 선택 과목을 조정하는 그러한 점수를 산출하는 식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회를 가르치는 저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공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어쨌든 같은 선택 과목을 치르는 같은 선택 과목을 치르는 학생들 간의 어떤 공통 과목의 원점수 평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같은 선택 과목을 치른 학생들의 어떤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같이 치른 학생들 간의 선택 과목의 평균 등등이 굉장히 복잡한 통계적 변수들, 이러한 통계 값들을 활용을 해서 조정 점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이 치른 이 선택 과목 점수를 이제 같은 선택 과목을 치른 아이들의 공통 점수 분포와 동일한 형태로 이제 분포를 일치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평균 0점, 그 다음 표준 점수 1점인 분포로 다시금 이제 표준화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점수를 다시금 76점 대 24점이라고 하는 공통 점수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만점 비율, 그 만점 비율에 맞춰서 다시 한번 비율 적용을 한 후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표준 점수 산출할 때의 평균 100점 그리고 표준 편차 20점을 활용해서 다시금 표준 점수화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이 산출되는 과정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에게 상담을 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 어떤 선택 과목을 치르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우리 학생에게 적절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선택 과목의 조정 점수 식을 기준으로 볼 때 선택 과목 응시자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 그리고 선택 과목의 수험생의 원점수,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치른 나의 점수가 높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응시자들의 공통 과목의 원점수, 같은 선택 과목을 치른 아이들의 공통 점수가 표준 편차가 클수록, 지금 보신 표시해드린 이 세 가지 점수가 클수록 내 선택 과목 조정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선택 과목의 원점수 평균, 그러니까 내가 치른 선택 과목의 평균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치른 선택 과목의 원점수의 표준 편차가 작아야, 그러니까 조밀하게 모여 있어야, 그래야 내 점수, 나의 선택 과목 조정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확률과 통계를 치르는 수험생들, 미적분을 치르는 수험생들, 그리고 기하를 치르는 수험생들의 사실은 이 수학의 실력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예상치를 좀 조사해 본 그러한 결과들이 있는데 잠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파란색 표는 지난 12월에 전진엽 수학교사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신 그러한 내용이고요. 모의로 이렇게 문항을 한번 개발하신 후에 이것을 치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빨간색 표는 이번 3월 모의고사를 서울 지역 몇몇 학교 선생님들께서 모으셔서 실제로 이제 통계를 내본 결과고요. 오른쪽 초록색 표는 사설기관에서 그 학원에 재원하는 수강생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통계를 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3월 모의고사를 치른 공교육기관에서 어떤 예측치를 발표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확통, 미적,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수의 평균을 한번 비교해보면 미적을 치른 학생들의 공통과목의 공통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치른 학생들의 원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건 굳이 사실 통계를 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예측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대략 편차가 보시면 이 확통을 치른 응시자들의 공통점수 평균과 미적을 치른 학생들의 공통점수 평균이 대략 거의 한 20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는 학생들의 점수가 이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부터 골고루 퍼져 있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표준 편차가 작다면 이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평균을 향해서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기하 응시자들이 가장 높았지만 사실 미적 응시자들의 공통점수 표준 편차와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기타 선택 과목과 평균과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적과 기하 중에 어떤 것이 더욱더 유리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일단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미적을 치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기하를 치르는 것이 좋을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기하의 응시자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좁게 이렇게 모여 있거나 평균을 향해서 모여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의 경우에는 기하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응시자가 그렇게 많고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진, 그리고 평균도 상대적으로 지금 세 결과 모두 다 공통 과목의 평균 자체가 미적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미적과 기하 중에 어떠한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똑같은 원점수를 받은 학생이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미적분이 가장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 미적분의 경우에는 석차 등급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기하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ABC 성취도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내에서의 평가 방식의 차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미적과 기하를 실제 수업을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실제로 수능 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자연계 학생들, 기존에는 이제 가형을 치르던 학생들이 수학 점수가 조금 자신이 없어지면 나형,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과연 올해도 그렇게 미적을 응시하던 학생들이 자기 점수가 안 나올 때 확통으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절한 선택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적을 반드시 선택을 하고 응시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권, 경기권 대학 이외에도 실제 정시 모집에서 미적을 반드시 응시하게끔 하거나 미적 응시자에게 미적 그리고 기하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러한 자연계열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미적 응시자가 확통으로 넘어가서 다른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시사점은 같은 원점수를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확통 응시자들이 미적이나 기하 응시자들보다 낮은 어떤 표준 점수를 받는다는 것, 더불어서 사실상 이 미적과 기하와 확통 응시자 중에서 가장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바로 확통 응시자겠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이후에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사설 학원이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1등급 그리고 2등급 내에 확통 응시자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확통을 응시하게 되는 상당수 많은 어떤 인문계열 학생들이 전년도와는 다르게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아마 올 수능 이후로의 다양한 형태의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또는 논술 전형에서 필요한 이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시 최저 충족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으로 오히려 자연계 학생들의 수시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계 학생들과 인문계 학생들의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률이 이렇게 전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교장 추천 전형,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과목을 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어떤 선택 과목을 치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사실 생각해 보시면 확통, 미적, 기하라고 하는 그 세 선택 과목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24점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76점이 수학 1 그리고 수학 2, 즉 공통 과목에서 출제되는 문항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대부분 다 2학년 때 수강을 하였던 이 수학 1, 2 부분, 즉 공통 과목에 더욱더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선택 과목의 유불리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상담할 때 미적 기하 부분은 사실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통이냐 미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어떤 계열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꼭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타 나머지 표준 점수 100분위의 경우에는 예년과 동일한 어떤 산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급의 경우 이렇게 100분위에 따라서 등급 내 구간이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다가 다시금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정시를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된다면 특히 22학년도부터 정시 모집 인원의 비율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가 또는 100분위를 반영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21학년도 국어,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에서 국어 영역을 치른 학생들을 이렇게 구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이 100분위를 기준으로 하면 5그룹으로 나뉩니다. 100분위 만점 100점부터 100분위 1등급 내에서 가장 낮은 100분위인 96점까지 이렇게 5그룹으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의 경우 1등급의 학생들이 21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등급에 비해서 100분위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더욱더 학생들을 세분화
해주는 그러한 점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원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 세분화 정도가 좀 작았던 수학 가형,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수학 가형이 없겠죠. 수학 가형을 기준으로 보시면 1등급 학생들이 7,000명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 100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970명, 99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83명, 98점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2,400명, 그 다음에 96점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3,4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다시금 이 100분위는 100분위 99점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표준점수 135, 134로, 그 다음에 100분위 98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100분위 133, 132, 131 이렇게 다시금 세분화되는데 실제 점수별로 그 표 상자 안에 들어있는 이 학생 수를 보면 특정한 점수대에 몰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상담교사 선생님들께서 실제 정시 상담을 진행하실 때는 이 학생이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유불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표준점수 131점을 받은 학생이라면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보다 사실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본인보다 훨씬 더 높은 표준점수를 받은 133점인 학생과 같은 어떤 점수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좀 신경을 쓰시고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성적표가 이제 산출이 되는데 지금 제가 구한 자료는 아직 이 3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의 어떤 시험 성적표를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실제 상담을 진행하실 때 오른쪽 동그라미 1번으로 제가 표기한 이 등급이나 100분위와 같은 이 상대 위치를 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예측을 하거나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수시에 적절한지 또는 수시 지원을 어느 정도 상향해야 할지 어느 정도 하향 지원해야 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들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모의고사 성적표, 그러니까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현재 이 학생의 상대적 위치는 물론 이 학생의 절대적인 학업 실력, 학업 능력 자체를 판단해주는 좋은 상담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에서 제시되지 않는 원점수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문항에서 많이 득점을 했고 많은 점수를 이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학생들이 치르게 된 여러 문항들의 전국 응시자들의 평균 응답률, 정답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A, B, C, D, E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정답률에 해당하는 높은 정답률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틀렸는지 또는 남들도 어려워하는 낮은 정답률에 해당하는 문항을 내가 틀렸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상담으로 활용을 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만으로 저희가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하지는 않죠. 실제 모의고사 점수와 내신 간의 상관관계, 만일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어떤 다양한 전형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정성평가다 보니까, 역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수능전형의 경우에는 정량화되어 있는 어떤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결과 이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수능전형으로 도달 가능한 대학의 수준과 약간 상향 지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최대한 도달 가능한 그러한 대학의 수준, 이 둘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원서를 지원을 하게 되죠, 보통. 따라서 어떤 학생이 만약에 본인의 내신 수준에 비해서 모의고사 수준, 그러니까 실제 이 모의고사가 수능에서 실현되었다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의 수준을 비교해서 만약에 모의고사로, 그러니까 정시로 도달 가능한 대학이 더 높은 학생이라면 약간 좀 수시에서 상향 지원하거나 공격적인 그러한 지원이 나타날 것이고, 만일 내신으로 도달 가능한 대학의 수준과 모의고사, 정시로 도달 가능한 대학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일부전은 어느 정도 상향 지원하겠지만 본인의 내신 성적에 맞는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적절한 수준의 종합전형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이런 경우들이 또 많죠. 모의고사로 도달 가능한 대학 수준보다 실제 내신으로 수시 때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으로 도달 가능한 대학의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1학년부터 2학년 그리고 또 3학년
매달 치러지는 이러한 3학년에는 꾸준히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EBS-I 풀서비스에서 역대 등급 컷, 물론 이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평가원에서나 또는 저희 도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제 원점수 컷을 공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EBS 측에서 예측한 추정치인데, 수학 나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치러졌던 이 왼쪽이 이제 수능의 1등급 컷,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원점수 커트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전년도 수능을 치렀던 아이들이 4월 모의고사, 3월은 안타깝게도 모의고사가 치러지지 못했었죠. 그래서 4월 모의고사의 1, 2, 3, 4등급 컷, 제일 오른쪽은 이 학생들이 2학년 때, 2학년 11월에 치렀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원점수 커트라인입니다. 이렇게 원점수 커트라인을 한번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11월 모의고사에서 2학년은 11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76점,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어떤 점수를 받고 1등급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2학년 그리고 3학년 학생들 모의고사 상담을 할 때는 앞서 쌤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등급이라든지 백분위와 같은 그러한 상대적 위치를 확인해주는 점수들, 그러한 상대평가 점수들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학생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즉 원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한번 파악하는 것 또한 좋은 어떤 상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영어라는 변수도 있죠. 매 모의고사마다 영어 1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의 비율이 매우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재작년 수능, 전년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학생의 인원 수와 그 비율을 가로 안에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실제 6월과 9월에는 1등급 인원 비율이 10%를 미치지 못했지만 정시에서는 전년도 수능에서는 10% 이상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아간 그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1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1등급 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또 2등급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정시에서 영어 1, 2등급, 1등급 학생들은 사실 뭐 정시 지원이 자유롭겠지만 2등급 또는 3등급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핸디캡이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의 등급보다도 원점수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또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할까? 먼저 첫 번째,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성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1학년, 2학년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이 선택 과목의 형태로 치러지지 않습니다. 즉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유형을 가지고 문항을 치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연계열, 학업의지라든지 또는 학습 습관이 좀 잘 잡힌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 등급이 상당히 인플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급이나 백분위와 같은 그 상대 점수들이 상당히 낮게 평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3학년 들어서 이번 3월 모의고사부터 선택형 수능이 선택형 모의고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즉 1학년, 2학년과 3학년이 치르는 어떤 시험의 성격, 범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 꼭 인지해 주시고, 특히 전국연합 2학년의 경우에는 6월과 11월에서 특히 수학 부분에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6월의 경우에는 수학 1 부분, 이거는 보통 대부분 학교들이 수학 1을 1학기에 수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11월에 되면 사실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아이들이 치르는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 바로 이 2학년 11월 시험인데요. 2학년 11월 시험의 범위는 수학 2 그리고 미분의 도함수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점수와 11월 점수, 2학년 학생들의 6월 점수와 11월 점수를 가지고 단순하게 어떻게 이 학생의 상대적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기보다는 내용, 그러니까 수학 범위의 준비 정도라든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약한지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상담해 주시면 더욱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학년의 경우에 역시 수학의 경우가 3월, 4월, 그리고 6월, 9월까지 이 범위가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매 모의고사의 어떤 원점수 결과라든지 실제로 학생들이 몇 번 문항을 맞췄고 몇 번 문항을 틀렸고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접근해 주시면 더욱더 적절한 그러한 상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로 사실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좀 상담을 하는데요. 먼저 일단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표상에 100분위 또는 등급과 같은 상대 점수들, 그리고 원점수와 같은 어떤 절대 능력들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대 위치라든지 또는 원점수를 활용을 해서 어디가쌤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대략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달 가능한지, 실제로 정시로 갔을 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도달 가능한지를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또는 대입정보 119 등과 같은 공식 자료를 통해서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어디가쌤 활용, 그러니까 저희 대기업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을 하실 때 정시의 경우는 실제로 이제 최초 합격 사례들도 많이 제시가 돼 있고, 충원 합격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가 제시돼 있습니다. 접속해 보시면 이제 권한을 받으시고 접속을 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용 프로그램을 접속해 보시면 정시의 경우에는 실제 대학에서 반영되는 점수로 학생의 점수를 산출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전년도 학생들의 그 대학 반영 점수를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부분은 사실 현재와 같은 어떤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컨설팅이나 1:1 상담, 박람회에서는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금 시기와 같은 이러한 상담을 진행할 때는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가 가지고 있는 국수탐 100분위 합 300점 만점의 100분위 점수의 위치와 우리 학생의 점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비교를 해야 되고요. 더불어 영어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아무리 국어 수학 100분위 그리고 탐구 영역의 100분위 점수나 상대 점수가 좋게 나오더라도 영어의 등급이 뭐 4등급, 5등급 뭐 이런 경우 사실 잘 없긴 하겠지만, 이런 학생들이라면 실제로 그 점수만큼 상향 지원하거나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사례 100분위 점수와 그리고 영어 점수, 영어 등급 등을 활용을 해서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들을 파악을 하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나아가면 각각의 사례들이 실제로 국어와 수학과 탐구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를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권의 대부분 학교들은 4개 영역,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겠지만, 실제 우리 경기권에 있는 상당히 많은 대학들은 3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사례 100분위 300점 만점의 점수만으로는 상담하기 어렵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각 영역별 점수들도 다시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합격과 충원 합격의 사례 중에서 저는 대략 이 충원 합격과 합격의 가운데 선에 있는, 저기 보시면 저 사례 점수라고 하는 그 시트를 클릭하시면 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이 합격선과 충원 합격선에 대략 걸치는 가운데 정도, 그 정도를 적절한 어떤 합격선이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을 진행할 때 또 하나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먼저 우리 학생의 어떤 상대 점수, 그러니까 표준 점수나 100분위 그리고 등급 등을 활용한 이 학생의 상대 위치를 파악을 하고요. 만약에 이 표준 점수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대학에서 원하는 이 적절한 합격선이라고 하는 점수, 이 합격선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를 정리를 하고, 국어 132점, 표준 점수 132점이라는 점수가 실제 수능에서는 면점수가 몇 점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아까 보셨던 EBS-I와 같은 그러한 자료나 또는 저희 이제 리더교사단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런 수능 조견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어 132점이라는 표준 점수가 원점수로는 몇 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유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금 이제 나의 원점수, 그러니까 나는 현재 원점수가 몇 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한 후에 이 내 합격 가능한 원점수 수준과 현재 나의 원점수, 이 차이를 확인해서 내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탐구 과목에서 몇 문제씩을 더 맞춰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 수능 컷보다 2학년이나 원점수 컷보다 2학년이나 3학년 모의고사의
그 등급의 원점수 컷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다 훨씬 더 많은 문항을 맞춰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실제 학생들에게 더욱더 좀 더 정확하고 또 내실 있는 그러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조금 접근하는 방법들, 상대 점수의 중요성,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점수, 내가 전체 문항 중에서 몇 개를 맞추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함을 조금 빠르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결론은 좋은 어떤 모의고사 성적, 좋은 수능 점수라고 하는 것은 학생 그 스스로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잘 아는 이런 교육학의 기본 원리죠. 이 지식부터 이해 그리고 적용하고 실제 이것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능과 내신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지만 공교육에 있는 또 공교육 입장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이름으로 상담을 나가고 학생들을 만나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은 기본적인 어떤 내신의 준비, 지식의 습득부터 잘 갖추어져야만 더욱더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모의고사 점수, 수능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유의시켜 주시고 학생들을 상담을 하실 때도 단순하게 상대평가의 위치나 이런 것들 이외에도 학생의 어떤 학업 습관이나 또는 문항의 어떤 실수를 하는 정도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의고사 성적표 내에 담긴 정보를 활용하셔서 원활한 상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드릴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